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쓸모없는 뉴저지 페어런타운의 공원이 한인 환경운동가에 의해 재탄생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원을 그대로 방치해왔던 타운 정부도 공원 살리기에 같이 나섰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잡초가 무성하고 볼품없던 뉴저지 페어런의 한 공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공원 울타리는 울창한 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싸여져 있고 오색 단풍으로 물든 공원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 공원의 색다른 점은 다른 국적을 가진 수십 그루의 라일락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인권단체인 149의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은 5년 전부터 라일락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스김 라일락과 일본 라일락이 사이좋게 심어져 있는 이유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보여 한일 양국이 진정 가까운 이웃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이름도 페어런 평화공원으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을 리드하고 끌고 가는 이 공원이 제1호입니다. 일본 라일락, 일본 나무하고 우리하고 심겨진 게. 공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던 타운 정부도 백 회장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공원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You know, this is a great addition to our park, and I'm really glad that we have these Miss Kim lilacs that Mr. Peck and the 1492 Green Club have donated to Fairlawn, so our residents can enjoy them. 백 회장은 인근 타운의 녹지 공간에도 라일락과 나무를 심어가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평화공원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시장과 시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이 주장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에는 시장과 시의원 등 3명의 민주당 후보가 이번 본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조셉 펠리치 주니어 현 시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 시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조 파발로 후보는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의 확대와 시설 확충 등 노인 복지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And I hope to continue on for another 4 years as the mayor of the borough of Englewood Cliffs. 초선 의원에 도전하는 엘렌방 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온 경력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발전과 한인 주민들을 위해 타운 행정 등 각종 소식을 한글 등으로 번역해 알리는 데 주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이 타운이 너무 좋은 타운인데 더 이렇게 좋게 만들게 더 좋게 만들게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시의원에 도전하는 까를로 지메토로 민주당 후보는 20여 년 넘게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살고 타운 행정에 직접 참여해온 만큼 타운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며 한인 사회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이 주장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 홍보물은 주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거 전략일 뿐 인종차별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는 시의원 한인 후보, 민주당의 엘렌박 후보와 공화당의 박명근 후보가 출마해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 4명의 시의원 후보가 출마한 이 지역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최고 득표자 2명이 시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번 본선거는 오는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업계 진통의 시작, 뉴욕타임즈의 기사였는데요. 월간 잡지 리즌이 뉴욕타임즈의 당시 기사가 언론 윤리에 어긋난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월간 잡지 리즌의 짐 웹스타인 기자는 어제 뉴욕타임즈의 네일 살롱 기사는 잘못된 인용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또 해당 기사를 쓴 사라 니어 기자가 보도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웹스타인 기자는 해당 기사에 등장한 한인 네일 살롱 업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니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윤리적 잘못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다수의 네일 살롱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는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니어 기자는 이 회장의 영어가 서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통역원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은 기사화하지 않고 통역원을 통하지 않은 인터뷰만 기사에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가 근거로 제시한 중국계 네일살롱의 구인 광고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웹스타인 기자는 뉴욕타임스는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도윤리를 어겼다며 오류투성이 기사로 네일살롱에 종사하는 한인과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수료가 없는 무료 체킹 계좌를 없애면서 일부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한인은행을 포함한 100여 개 은행의 체킹 계좌 개설 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주내 100여 개 은행의 체킹 계좌 개설 규정의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체킹 계좌 개설 과정에서 진행되는 고객의 신원과 과거 금융서비스 이용 기록 확인 등의 절차를 완화하라는 방침입니다. 한인은행으로서는 BBCN은행과 신한은행, 아메리카은행이 포함됐습니다. 체킹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실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은행들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현재 뉴욕주에서만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체킹 계좌를 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체킹 계좌는 일정 금액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은행들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고객의 신원이나 과거 은행 이용 기록 등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오래전 은행 이용 기록까지 열람되고 체킹 계좌의 최소 잔고 유지 규정 등을 지키지 못한 전력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몰이가 벤 카슨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의사 출신 벤 카슨 후보가 처음으로 트럼프를 제치고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CBS와 뉴욕타임즈는 지난 20일에서 25일까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벤 카슨은 26%의 지지율로 22%에 그친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카슨은 앞서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를 앞지른 적은 있지만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27%의 지지율로 23%였던 카슨보다 4%포인트 우세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카슨은 여성 유권자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중도 공화당원과 고교 졸업 이하 학력의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한편 공화당 후보 중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카슨과 트럼프밖에 없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은 9%, 젬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는 각각 7%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이 알려지면서 인상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모두 예상했던 두 자릿수 인상이 아닌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전국 37개 주에서 보험사들이 내놓은 2016년도 오바마케어 상품 가운데 브론즈 플랜을 중심으로 내년 보험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개인 보험료는 평균 7.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인상폭이 두 자릿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실제 인상폭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개인 가입자의 경우 평균 5.4% 인상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인상폭은 각 주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개인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4%에 머무르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7월 주 재정국이 승인한 보험료 인상률 7.1%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뉴저지주 인상률도 개인 보험료는 평균 5%에 그쳤습니다. 반면 인디애나주와 오클라호마주는 각각 12.6%, 30%나 인상됐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는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혼잡세를 거두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드카치, 퀸즈보로 브릿지 등 이스트리버 교량 4곳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다수당 대표인 지미 벤 브레머 의원이 뉴욕시가 재추진하고 있는 교통 혼잡세 부과 방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브레머 의원은 7번 전철과 NQ 전철이 운행되는 퀸즈보로 플라자 역사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승객들이 붐비고 있다며 퀸즈보로 브릿지를 이용한 차량 통행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통 혼잡세 부과만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머 의원은 특히 최근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향후 5년간 108억 달러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MTA 재정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퀸즈보로 브릿지와 윌리엄스 브릿지, 맨해튼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 등 이스트 리버를 통과하는 교량 4개에 최대 $8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2009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무브 뉴욕 플랜을 시행하려 했지만 뉴욕주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매년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 뉴욕 마라톤이 올해는 11월 1일에 개최됩니다. 전 세계 2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4대 마라톤 중 하나인데요. 일부 도로 및 교량이 폐쇄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변경됩니다. 뉴욕시 마라톤이 개최되는 11월 1일 1번 전철은 14가에서 사우스페리 사이 운행이 중단됩니다. 2번, 3번 전철은 34가에서 챔버스 스트릿 사이에서 로컬 전철로만 운행되고 챔버스 스트릿에서 사우스페리 사이 운행은 중단됩니다. 5번가를 지나는 버스는 모두 운행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대중교통 운행 일정과 변경 사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는 뉴욕시 5개 보로의 도로와 교량들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퀸즈에서는 퀸즈보로 브릿지, 로우 레벨과 크레센트 스트릿에서 23가 사이 퀸즈 플라자,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의 일부 도로와 교량도 통제됩니다. 맨해튼에서는 138가에서 124가 사이 5번가, 120가에서 90가 사이 5번가 등 이스트 할렘, 어퍼 이스트 사이드부터 퀸즈보로 브릿지, 지니 구간 등을 중심으로 도로가 통제됩니다. 한편 올해 TCS 뉴욕시 마라톤에는 약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버 택시의 편리함으로 뉴욕시 옐로캡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옐로캡 손님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7월 뉴욕시에서 우버를 이용한 전체 건수는 하루 평균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반면 옐로캡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기준 옐로캡 이용자는 하루 평균 41만 명으로 우버 이용객보다는 여전히 4배가량 많지만 올 1월과 비교하면 0.1% 감소했습니다. 한편 우버의 하루 이용객은 뉴욕의 아웃보로에서 운영되는 택시인 그린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린캡의 6월 이용객은 하루 평균 5만 4천 명으로 우버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린캡의 이용객은 올 1월과 비교하면 23%가량 증가했지만 우버의 증가율 66%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우버 이용객은 특히 맨해튼보다는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등 아웃보로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버로 인해 뉴욕의 택시 시장 지형이 바뀌고 있다며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웰빙은 이미 사회문화 전반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100세 시대를 맞이해 웰빙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 기획 취재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0살의 마리아 리 씨. 얼마 전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병원 치료 대신 자택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것보다 더 낫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편안하세요? 네. 만성이나 말기 질환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편안한 영면을 맞을 수 있도록 고통을 줄여주는 의료인 호스피스는 최근 웰빙 트렌드와 함께 남아있는 삶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고통스런 연명 치료 대신 가정 간호를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임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집에는 늘 자기가 생활하던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호스피스 케어는 신체적 고통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기력 등에 관한 심리 치료도 병행해 포괄적 치료 개념인 전인적 의료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간호사, 상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팀의 체계적인 관리는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용에 대한 부담은 호스피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호스피스를 해드리면 자녀로서 내가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닌가? 아버님,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길티 필링이 있고요. 일단은 그 자녀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모든 약을 다 끊고 몰핀만 준대요.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것도 맞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드시는 약을 다 드리면서 환자가 매니지를 하거든요.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의 자택이나 전문 양로 호텔, 양로병원 등에서 이뤄지며 메디케어나 메디칼, 개인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치료비용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자의 통증 조절과 증상 완화를 위한 간호사의 24시간 대기 서비스를 비롯해 임종 후에 대한 절차까지 환자와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집니다.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정신적 치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호스피스 케어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미술관 리크마에서 흥미로운 기획전이 한창입니다. 바로 신증물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 모던 아트 전시인데요. 다소 생소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라크마 미술관의 브로드 현대미술관 2층 전시장에 200여 점의 흥미로운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신증물주의. 다소 생소한 이 말은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 독일의 혼란한 상황에서 일어난 미술운동으로 독일의 첫 민주공화국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입니다. 라크마는 이번 전시를 위해 5년 동안 작품을 수집하며 1920년대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기획으로 담아냈습니다. In Germany, so the years from 1919 following World War I until 1933 when Hitler assumed power. And we wanted to present the realism of those years that dealt with this really, really intense and really interesting time period. 처음 들어선 공화국 체제로의 변화, 경제 대공황, 산업화로 인한 빈곤과 절망이 모두 작가들의 소재였습니다. 작가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풍자하며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유흥을 즐기던 이들을 풍자한 그림, 드렁크 소사이어티는 우스꽝스럽지만 사회의 씁쓸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움을 작가들은 선인장과 같은 식물에 빗대어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사회성과 개인성을 다소 빗딱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텅 빈 뒷배경으로 공허함을 표현한 그림, 프로파일러도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전시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작품들, 5개의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나열돼 독일의 역사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알비노는 흑인이면서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신체가 부귀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일부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태생인 16살 비비아나 양. 오른쪽 다리에 새로 선물 받은 의족을 하고 걸음걸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비비아나가 다리를 잃은 사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t 11,
at night. Some robbers, they come in our room. 10살에 불과한 소녀를 상대로 강도가 노린 것은 그녀의 다리와 손가락이었습니다. They come, they chopped my leg and my 2 fingers and this leg. 왼쪽 다리에 흉터가 보여주듯 강도들은 왼쪽 다리까지 잘라가려다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비비아나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I was afraid because if I could go back again, they could take my another limbs. 비비아나와 여동생 틴디는 흑인이면서도 하얀 피부를 갖고 태어난 알비노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알비노의 신체나 뼈는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져 알비노들을 노린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t's all driven by this crazy belief that if you take a limb of an albino person, you're going to become rich. 틴디의 노래에는 이처럼 광기 어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알비노들의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There is some people who killing albinos. Most of the people they hating us, they try to hunting us, or they say bad names. 비비아나가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지 6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와 새로운 의족을 선물 받은 비비아나는 그래도 세상을 향해 해맑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I'm happy because I'm alive and I'm here in a good place, so I'm happy. 비비아나는 앞으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고 여동생 틴디는 알비노에 대한 테러처럼 끔찍한 범죄를 엄벌하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오는 31일 할로윈 당일 벌어질지 모르는 무정부주의 단체의 테러 위협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연방수사국이 뉴욕시경을 포함한 전국의 경찰에 극단주의 단체가 벌일 이른바 할로윈 폭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위협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시경정보국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내 야외 식당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최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식당 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를 허용하는 식당은 애완견 반입을 허용한다는 공지와 함께 개를 무서워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손님들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사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애완견도 식당에 가려면 주인을 동반하고 목줄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오는 11월 3일 오후 8시 카네기 홀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토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 전문 기획사 제이삭 뉴욕의 시즌 개막 공연으로 뉴욕 한국문화원이 후원합니다. 공연은 70년의 역사를 토크 형식으로 보여주며 한국 동요와 대중가요, 5인조 재즈 밴드의 연주 등이 펼쳐집니다. 콘서트는 1인당 4매까지 무료로 배포됩니다.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에서 5시 에디슨 SYK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의 순회 영사 업무가 실시됩니다. 업무 내용은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발급, 국외 여행이나 재외국민 2세 허가 등의 병역과 국적,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운전면허 갱신,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등입니다.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지만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쌀쌀한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하고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